제가 오늘 이 설명회를 1시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속도감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 회계연도에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 그래프가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예산팀에서 항상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되게 내리막 그래프만 보셨을 텐데 조금 새로운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우상향한다는 느낌의 그래프거든요. 이게 뭐냐면 2018 회계연도에 학국가 배정 예산 월별 집행 내역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개인적으로는 여름 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아주 좀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계연도 시작했을 때 일정 부분 집행이 발생했고 회계 1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지출이 서서히 늘어나다가 여름 방학이 되었더니 학생들이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출 건수와 지출 금액이 줄어드는 아주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데요. 겨울로 가면 결의서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겨울 방학, 특히 1월 같은 경우는 겨울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지출 결의건이 만들어지는 횟수가 가장 높습니다. 2월은 낮지만 사실은 결의서 작성 기간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2월에.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고려하면 좋은 것도 사실 낮은 수치가 아니죠. 결의건당 금액을 보면 사실 더 이제 좀 분명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큰 금액이 결의 한 건당 큰 금액이 집행이 된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봤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실제로 그 다음 학년도에 그 학기 개시하기 전에 뭐 큰 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산이 배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남겨도 그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전혀 실익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말에 남은 배정 예산을 싹싹싹 긁어 모아서 마지막에 집행을 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행동이 비판을 해야 된다, 비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을 했다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출을 하더라도 뭔가 조금 더 의미 있게 혹은 학생 교육과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집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회계,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하실 때 바로 적용이 되겠죠. 학국가 배정 예산 2월이 허용이 됩니다. 네, 2월 허용할 때 2월이 뭐지 궁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끝난 줄 알았던 용어 설명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원래 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편성을 하고요. 그 회계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게 좀 지내다 보니 돈을 다 집행을 못했어요. 근데 집행을 못했던 이유가 단순히 목적성 없이 돈을 쓰다 남았다면 이거는 저희가 잔액 2월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이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소멸이 됩니다. 그동안의 학국가 배정 예산에 적용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이 꼭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못했다. 혹은 우리가 다음 연도에 더 큰데 돈을 쓰고 싶어서 모아놨다. 목적성을 갖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 예외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명시 2월이라고 표현하고요. 명시 2월로 된 것에 한해서 차기 회계연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국가 배정 예산을 2월을 허용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을 2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돈이 남았는데 단순히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 회식하게 혹은 회의비 혹은 소모품을 사기 위해서 2월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돈들은 2월을 해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7호관, 8호관, 경영관 같은 경우에 로비 공사를 좀 많이 했고 공사한 이후에 학생들이 실제로 거기를 좀 잘 이용을 합니다. 저녁에도 불을 켜서 거기서 책을 읽고 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회의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봤더니 우리 건물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한 해 실험 실습비로서는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2, 3년 모으면 우리가 그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돈을 저금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유를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기자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억, 2억 이렇게 고가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음악 학부 같은 경우에는 악기들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절약을 해서 다음 해 좀 더 좋은 시설로 학생들한테 이용을 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사실 하나의 예시고요. 이런 명시월 사유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예산을 신청하실 때 우리 예산 전자결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첨부 파일에다가 명시월 사유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월을 할 대상이다. 그러면 배정 예산이라도 이월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밑에는 사실 실무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유인 시스템에 하실 때 저 설명서라든가 매뉴얼 사이트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파일은 제가 편집해서 그룹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굳이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변경 사항입니다. 추경 예산 신청 횟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추경은 항상 9월쯤에 한 번 했었거든요. 자, 추경을 하고 나면 원칙은 그겁니다. 추경을 한 이후에는 개정 과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차 추경을 해보셨겠지만 1차 추경을 신청을 보통 9월 중순까지 하고 승인이 11월 초에 나죠. 자,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2학기가 거의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학기가 충분히 진행이 되다가 되게 계획이 변경이 되는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개정 과목을 바꿀 수 없는 조금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을 진행을 합니다. 네. 12월 중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내가 될 겁니다. 12월 중순 정도 되면 사실은 학기가 거의 종료가 됐고 겨울 방학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학에 사실 대규모 변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 한 회계 연도의 예산을 확정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차 추경 전까지는 아까 뭐 관항목 말씀드렸는데 일부의 전용은 항상 가능하게 그것도 바뀌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2차 추경 신청 기한 12월 중순쯤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절대 개정 과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 때는 모두가 예산을 확정해서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살짝 말씀드렸지만 항목 전용, 기간 내 상시 허용. 자, 개정 과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본 예산을 편성할 때의 계획만으로 11월까지 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입장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항목 전용 가능 기간을 따로 설정을 해서 2차 추경 전까지입니다. 2차 추경 전까지는 같은 단위 사업이라면은 개정 과목을 같은 관 안에서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네. 자, 잘 안 와닿죠? 같은 관 안에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실험 실습비가 있어요. 실험 실습비를 이렇게 4개의 개정 과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들 좀 답변을 중얼중얼 하고 계신데 네, 어떤 거 되고 안 되고 좀 약간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위에 2개는 안 됩니다. 근데 밑에 2개는 돼요. 자, 왜 되나? 앞에 2의 숫자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4323에서는 4311로 가든 4325로 가든 뭐 4344로 가든 저희가 다 허용을 해 드릴 겁니다. 네, 2차 추경 전까지. 근데 우리 학부과 배정 예산 운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되게 자유롭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편성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저렇게 유형자산 매입, 기계기구나 직계 비품을 매입하는 곳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하실 때 다음 연도에 바꿀 기계 혹은 직기가 있다면 이거는 본 예산 편성하실 때 편성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편성 안 해 두셨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1차 추경 기간 전까지는 바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변경 사항입니다.
전용 재배정할 때 사실 절차가 조금 까다로웠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생님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신데 전용 재배정 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에 배정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뭐 3월, 4월, 5월 혹은 뭐 일괄 평균적으로 배정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절차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미 이 단계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가장 맨 처음 해야 되는 업무가 뭐냐면 전년도에 단위 사업을 복사해 오거나 혹은 우리가 당연 연도에 새로운 단위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단위 사업을 만드는 화면이 기존에 조금 복잡했습니다. 자, 상단에 사업 용도 구분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뭐 사업 추진 기간까지 되게 다양한 정보를 입력을 했었어야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정보를 입력하다 보니까 단위 사업을 이제 조금 나눠야 될 필요성을 더 적게 느끼게 되는 거죠. 되게 불편하고 번거로운 절차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바꿨고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단위 사업 이름이랑 이 단위 사업을 둔 목적만 기재를 하시면 단위 사업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부서의 업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좀 구획별로 나누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단위 사업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순위를 나누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S라는 등급을 줘서 이거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연계될 때는 S 등급을 매기게끔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꾼 메뉴에는 그 메뉴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국책 재원에서 중장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존 단위 사업에 어떻게 중장기로 체크되어 있었던 단위 사업이라면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실 때 국책 재원에서는 꼭 중장기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하나 변경이 되는 게 좀 되게 큰 부분인데요. MRO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MRO 좀 약간 거리감이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MRO가 뭐냐면 우리 학교 안에 전용의 오픈 쇼핑몰 같은 게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학교 안에 울산대 전용 쿠팡, 울산대 전용 옥션 이런 메뉴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소모품을 사시거나 할 때는 기존에 요구서를 쓰셔서 사인을 받아서 제출해서 그거를 구매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주는 절차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각 부서가 필요한 물품들을 본인의 예산 한도 안에서 구매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출 결의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기간별로 묶어서 회계팀에서 일괄로 생성을 할 거고요. 이제 각 부서의 예산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예산이 아마 시스템이 연동이 되는 것까지는 확인했거든요. 자, 이런 시스템이 될 거다. 이런 시스템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 저희가 소모품성 자산을 살 때는 무조건 사진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대 전용 MRO가 오픈이 되면 여기는 주문한 부서에 배송까지가 전제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구매를 했다 하면 반드시 그 부서에 그 물건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RO에서 구매한 자산은 요구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지출 결의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사진을 찍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되게 소모적인 일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지금 이 내용 때문에 구매 관제팀에서 되게 많이 좀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결정이 되고 실무에 어떻게 될지는 아마 올해 이게 안내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이 되어서 우리가 근로장학이라던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쓸 때는 최소 이 금액을 주셔야 된다. 올해랑 크게 변동은 없어요. 8,590원입니다. 시간당.